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오랜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감옥을 갈 수밖에 없었나? 이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1년 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동화사, 대구를 대표하는 절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불교와 인연이 깊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캐톨릭 성심 중고등학교와 대학도 캐톨릭 재단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종교를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왜 1년 만에 동화사를 찾았을까? 물론 그동안 건강이 많이 회복돼서 어느 정도 외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동화사를 찾은 것 같고요. 동화사를 찾은 이유는 정치적으로 중립, 종교는 중립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화사를 찾은 것은 정치적 해석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경북은 불심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산이 많아서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감옥을 갈 수밖에 없었나?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선 사람에 의존하는 정치를 했고요. 시스템에 의존한 정치를 하지 않고 사람에 의존하는, 그것도 측근에만 의존하는 그런 정치를 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울 때는 도와줄 만한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다.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당 시스템, 즉 정책적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즉 그 이유는 팬덤 정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스템을 별로 필요하다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팬덤 정치가 박근혜 대통령에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팬덤 정치의 원조라 그러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재명 팬덤이나 문빠, 조국빠, 조빠 이런 사람들하고 좀 차별화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발적 팬덤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동하거나 내 팬이 되어달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거는 자발적 팬덤 정치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에 대한 향수 때문에 왠지 박근혜 대통령이 측은해 보이고 정말 불의의 환경에서 부모님을 잃었고 또 탄압을 받았고 외부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탄압을 받은 이런 모든 것이 뭉뚱그려져서 자발적 팬덤이 발생했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의 여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시스템이나 정책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선동적 팬덤입니다. 차별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팬덤 정치의 시효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팬덤 정치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탄핵을 당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그런 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집에서 박비어 청가를 그만 부르라는
그런 얘기도 한때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 여자의 말에 휘말렸다는 걸 들으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여자의 말을 찰떡같이 믿는 그런 대통령이었다면 내가 최순실이라는 여자를 신봉했단 얘기야? 이렇게 제 생각이 비약이 되면서 굉장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리 하야하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최순실이를 잘못 본 것도 내 책임이다 라고 미리 하야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감옥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비서 정치를 했습니다. 측근 몇 명 비서와 최순실, 그 비서들은 지금 거의 감옥을 갔다 지금 왔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낯선 환경에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웠을 때부터 특수 환경에서 성장한 것이 본인을 극도로 노출되는 것을 자제하고 많은 사람에게 본인의 사생활이나 본인의 생각이 노출되는 것을 자제하면서 측근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특수 환경이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서 정치에 막히다 보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은 공주다. 본인에게 듣기 싫은 소리는 듣기를 꺼려한다. 본인에게 잘하는 사람만 좋아한다. 즉 칭찬하고 치켜세우는 얘기만 좋아하고 본인을 비판하거나 그런 얘기는 듣기 싫어한다. 이런 것들이 주변의 평판이고 평가였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해서 방패해줄 방패막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팬덤 정치, 이 팬덤 정치에 의존하다 보니까 시스템 정치를 외면했고 사람에 의존하는, 특히 측근에 의존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측근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줄 보호막이 없었다. 시스템적으로 보호막이 없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하는 정치인은 많았는데 심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옹이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도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한 사람의 의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외부와 소통하고 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특수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의 한계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에서 낙선한 사례입니다. 후원회장까지 해줬습니다. 또 대구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하 변호사는 정치권에, 제도권에 입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사람에 의존하는, 측근에 의존하는 그러한 정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발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팬덤 정치는 이미 한계를 맞았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부터 정치에 완전한 중립을 시키고 누구 측근이나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정치, 팬덤 정치는 영향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박근혜 대통령 중립적 위치에서 그냥 정치의 원로로서 이렇게 그야말로 사찰이나 찾고 서현인들과 얘기 나누고 이러는 것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외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또 떠오르는군요. 고맙습니다.